지난 19일 리비아 연안 지중해상에서 발생한 난민선 전복 사고. 지난 주말 사망자만 해도 최소 900여 명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유럽행 밀항선에 난민들이 몸을 싣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중동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들어보도록 하죠. 국제연대단체인 경계를 너머의 최재훈 활동가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 19일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인데, 네. 자, 이렇게 보면 월경하는 난민들의 규모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정부 간 국제기구인 국제이주기구의 통계에 따르면요. 작년 한 해에만 보더라도 아프리카와 중동 등지에서 그 이탈리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건너온 이주민들의 숫자가 대략 한 17만 명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17만 명. 근데 예. 17만 명이 입국을 했고 그 예. 과정에서 3,400명이 지중해상에서 이렇게 목숨을 잃었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많은 숫자인 거죠. 네, 자, 엄청난 비극인데, 자, 이렇게 이제 미입국 주요 경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로는요. 예. 그 리비아의 트리폴리 인근 해안이나 아니면 동부에 있는 벵가지, 그 제2의 도시인데요. 네. 벵가지 인근 해안에서 출발을 해서 이탈리아의 람페두사나 시칠리아섬, 그리고 그 이탈리아 사이에 보면은 지중해 몰타 공화국이라는 작은 섬나라가 있습니다. 예. 그쪽으로 건너오는 루트가 가장 많고요. 지리적으로 볼 때 리비아에서 이탈리아가 가장 가깝습니다. 예. 예. 근데 리비아 같은 경우에는요, 카다피 정권이 그 축출된 이후로 무정부 상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건너오는 출발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어떤 공권력이 사실상 부재하다는 거죠. 예. 그러면 밀항을 시도하는 난민들 주로 리비아 쪽 사람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고요. 시리아, 그리고 에리트레아, 소말리아, 말리, 감비아, 세네갈, 그리고 심지어는 아시아에 있는 방글라데시까지 육로를 통해서 일단 리비아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유럽으로의 해상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소말리아 난민까지 있다. 시리아, 알제리, 튀니지, 심지어는 방글라데시 쪽에서도 이렇게 이제 밀항을 시도한다. 네. 이런 뉴스가 있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화로 치면 보통 이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요. 예. 많은 경우는 심지어 2천만 원 정도. 그리고 와, 굉장히 많이 드네요. 예, 혼자 건너오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들, 그 부인이나 자녀들과 같이 미입국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예. 되면 굉장히 많은 그 비용이 소요가 되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입국을 알선하는 이제 브로커들이 있는 건데, 자 그럼 밀항업자들로 불리기도 하고, 자 주로 어떤 조직입니까? 네, 일단 이 지중해를 통해서 미입국을 함으로 인해서 그 미입국 알선 그 조직들이 얻는 그 수익 규모가 연간 3천억 원에서 한 대략 한 7천억까지. 7천억 원. 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막대한 그 수익인 거죠. 예. 그래서 이걸 노리고 이탈리아 마피아들도 뭐 개입을 하는 걸로 지금 이제 추정되고요. 그 외에도 그 원래 이제 IS의 주된 그 자금원은 그 터키를 통해서 이렇게 밀수출하는 그 석유였거든요. 예. 이라크 모술 지역에서 캐낸 채굴한 그 석유를 몰래 이제 파는 거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국제사회의 감시나 제재들이 점점 강화가 되다 보니까 자금원들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그 한 일원으로서 이 난민들을 이용을 하고 있을 그런 가능성들은 뭐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연간 7천억 원의 밀항 시장이라고 하니까 뭐 수많은 조직이 연계돼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결국 이제 인원 초과, 그러니까 난민이 과다하게 승선했던 게 문제가 돼서 이번에도 침몰을 했던 것인데, 자, 실제로 난민선 운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실제로 굉장히 그 불법 알선 조직들이 이제 전조직 형태로, 그리고 국제 네트워크 조직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난민 희망자들이 이제 뭐 리비아 해안 등지에 도착을 하면 알선 브로커들이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출항지를 바꿔가면서 굉장히 이제 보안에 신경을 쓰는 거죠. 자기들 나름대로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난민들을 일정한 지역에서 배에 태우는데 많은 숫자를 치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본 기사에서는 그 정원이 한 7, 8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 한 300명, 400명 정도를 이렇게 태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하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사고가 난 선박 같은 경우에도 보면 물고기를 잡았을 때 이렇게 넣는 그 화물칸에까지 수백 명을 태웠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그 난민 불법 알선 조직 입장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일단 그 이탈리아 영해로 진입을 하면 이제 승무원들만 예. 이 배에서 탈출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난민들만 남겨놓고 예, 이제 예. 몰래 이제 빠져나가고 이제 그냥 배는 자동 항법 장치에 의지해서 그냥 해안을 향해서 쭉 이제 계속 이제 항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암초에 부딪히기도 하고 해안에 직접 이렇게 막 충돌하기도 하는 네. 그런 상황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예, 이게 참 말이 안 되네요. 이게 참 배를 버리고 승무원들은 도망가 버리고 난민들은 네, 두 배, 세 배 탄 상황에서 그냥 하염없이 해안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러다가 또 침몰하기도 하고 말이죠. 네. 자, 승무원들이 없이 배가 가게 되고 이렇게 이제 무차별적으로 밀항이 이어지고 있는데 누군가는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현지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작년 12월까지는 이탈리아 정부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그 마레 노스트룸 작전이라고 해서 네. 이 난민 구조와 해상 경비 작전을 한 작년 12월까지 한 14개월 정도 이게 가동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그 넘어오는 난민들, 이주민들이 많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이 이탈리아 정부 입장에서는 보면 이 비용이 한 달에 한 150억 원 정도가 드는 거죠. 그래서 난민 구조보다는 이렇게 난민이 들어오는 거를 아예 이제 영해로 들어오는 것 자체를 차단하는 그런 작전을 벌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무리하게 예. 난민선을 되돌려 보내기 위해서 이제 공격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발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굉장히 위험천만한 이제 유럽행 밀항 루트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상황을 뭐라고 묘사하고 계신가요? 일단 비극이죠. 유럽 경제가 호황일 때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사실상 방관을 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었거든요. 예. 이제는 유럽 연합 국가들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늘어나는 난민, 또 국제사회가 더 이상 방치를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지적이시네요.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제연대 운동단체인 경계를 너머의 최재훈 활동가였습니다.